3. 신경 클리닉. 현 단계 인류가 도달한 과학과 의학은 신경 클리닉을 잘 모른다. 이 점은 동양의학도 마찬가지다. 오직 마음 닦는 사티 수행만이 신경 클리닉에 주목하고 또 할 수 있는 이론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많이 흡수한 기억 이미지가 마음 공간에 입력되고 착상하면 기억 이미지가 가진 무게로 인해 마음 공간은 하중받는다. 기억 무게로 마음 공간이 하중받으면 그 하중이 고스란히 마음 일으키는 기관인 뇌를 중심으로 한 신경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하중받은 신경 조직은 단위 면적당 질량이 높아지고 신경 조직은 수축하고 경직한다. 신경 조직이 몸에서 하는 일을 이해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다. 신경 조직은 몸에서 전기, 통신, 화학 작용을 일으켜 생명 유지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신경 조직은 전기 작용으로 몸과 마음 안팎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관련된 곳으로 전달해 필요한 화학 제품을 생산해 몸과 마음을 유지한다. 신경 조직이 수축하고 굳어진다는 것은 전기, 통신, 화학 작용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먼저 면역력이 현저히 낮아지고 몸은 세균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그래서 스트레스, 아싸바, 업장, 마음무게, 기억무게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한다. 이 책 385쪽 표 65 스트레스 구조와 신경 조직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병을 고치고 치료하기 위해 먹는 약이 몸을 치료도 하지만 인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한다. 치료 과정에 사용한 약의 일부가 신경 조직에 침전해 남아있으면 신경 조직 기능을 왜곡한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몸에 불편함을 느낀다. 수술하고 치료가 끝나면 몸과 신경 조직은 봉합되지만 신경 조직이 타격 입은 것은 그대로 남는다. 치료 과정에 사용한 약이 신경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수술은 잘했다고 하는데 수술 후유증이 남기도 하고 비가 오거나 하면 몸이 불편하기도 한다. 수술이나 상처로 신경이 타격받으면 그곳에 에너지 뭉침이 형성된다. 시간이 지나면 물리 봉합은 되지만 신경 조직이 흡수한 에너지는 잘 해체되지 않는다. 신경 조직이 타격받고 흡수한 에너지 뿌리는 원래 타격받은 곳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분산해 신경 조직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다 기압이 낮아지거나 궤적이 바뀔 때 흩어져 있던 에너지가 타격받은 곳으로 뭉치면서 몸에 불편함을 느낀다. 몸이 아프고 무기력해졌지만 병원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할 때, 큰 수술을 하거나 독한 약을 장기간 사용할 때, 몸에 물리 이상이 없는데 원인을 알 수 없이 불편하거나 수술 후유증을 겪을 때가 있다. 전문가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음에도 몸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사티 수행으로 신경 클리닉 해보기 권한다. 의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수술하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한 뒤 사티 수행을 하면 수술로 타격 입은 신경 조직을 안정시키고 신경 조직에 낀 에너지 뭉침을 해체하고 신경 조직을 청소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의사나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마음 근육이자 알아차림 기능인 사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신경 조직에 낀 에너지 뭉침 해체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 4. 마음 운동과 마음 에너지. 일부 의학계는 우울증을 뇌 이상으로 발병한 것으로 여긴다.
의사는 그 상태를 마음 감기라 하고 신경 전달 물질에 의존해 뇌를 적당히 관리한다. 이런 방법이 갖는 문제점은 반복성에 있다. 사티 수행은 일부 의학계 견해에 대해 우울증을 마음 무기력으로 본다. 우울증은 마음 근육이자 알아차림 기능인 사티가 약하고 사티가 상황에 구속되고 매몰돼 마음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모하고 마음이 무기력해서 발생한 현상이다. 마음 근육이자 알아차림 기능인 사티를 강화하고 마음 에너지를 보충하면 우울 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사티 강화 과정이 사티 수행이다. 불면증도 마찬가지다. 사티 기능이 약해 나타난 현상이다. 우울증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운동요법을 권한다. 절반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육체 운동만으로 부족하다. 마음 근육이자 알아차림 기능인 사티를 강화하는 마음 운동을 육체 운동과 병행해야 효과가 있다. 마음과학과 사티 수행은 우울증은 마음 에너지가 부족해 발생한 현상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근육이자 알아차림 기능인 사티 강화 운동으로 마음 에너지를 보충하고 마음 근육을 키우면 우울 현상에서 효과 있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면증도 마찬가지다. 마음과학과 사티 수행은 마음 근육이자 알아차림 기능인 사티 힘이 약해 발생한 현상으로 본다. 마음 근육이 약하다 보니 조그만 자극에 마음이 끌려다니고 생각이 발생하면 그 생각에 매몰돼 잠 못 드는 상황이 발생한다. 불면증에 대해 여러 전문가가 운동요법을 권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육체 운동만으로 부족하다. 육체 운동에 더해 사티 수행으로 마음 운동을 하면 효과 있게 불면증에서 탈출할 수 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여러 정신병리 현상은 약물보다 마음 근육이자 알아차림 기능인 사티를 강화해 마음 에너지를 보충하고 마음 운동으로 마음 탄력을 키우면 효과 있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현대인은 여러 가지 한계로 몸과 마음 운동을 소홀히 하고 지나치게 약물에 의존함으로써 면역력을 약화하고 복잡한 상황에 직면한다. 외부에서 인공으로 만들어진 화학약품을 몸속에 주입하기보다 사티 수행으로 마음 근육이자 알아차림 기능인 사티를 강화하면 마음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경 전달 물질도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음 면역력이 상승한다. 무림계 전설에 따르면 초식이 화려하다고 싸움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정신의학, 심리학, 심리상담학, 뇌과학, 불교학이 마음에 관해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하지만 마음 구성 기본인자, 마음 구조와 기능, 마음 근육, 알아차림 기능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오늘날 많은 병원에서 사티 수행을 치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한 지 오래됐다. 우울증 같은 증상에 직접 치료 방식으로 채택한 것은 임상 실험으로 그 유효성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5. 약물 치료. 현대 의학이 화학약품에 기초해 마음 다루는 방식은 마음이 비정상으로 작동하는 사람에게 효과 있다. 이는 뇌를 마취함으로써 행동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뇌를 마취한 것이지 치료는 아니다. 치료와 마취는 구분해야 한다. 의사, 심리학자, 심리상담학자는 사람이 마음의 병을
한두 개쯤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약간 예민하다고 해도 될 것을 무슨 증으로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부분 약물에 의존한다. 지나치게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듯 마음도 마찬가지다. 약간 예민하거나 조금 힘든 상태에 직면하더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약물에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개인의 극복 의지를 약화시킨다. 공감하는 것은 좋지만 동정심과는 구분해야 하고 감상주의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최근 의료계는 정상인 마음 상태도 의료행위 범주로 삼아야 한다고 관심 영역을 확장한다. 이것은 정신건강이나 예방의학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마음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론이나 기술을 갖지 않고 마음을 다루면 불필요한 의료 시장만 키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뇌나 신경 전달 물질 차원의 기초한 마음 이해는 마음 건강에 많이 부족할 뿐더러 길을 놓칠 수 있다. 마음 건강 핵심은 마음 이해와 변화 기술이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음 건강이 상품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6. 예방의학. 의학이 발달해도 병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방의학이 중요하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미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쉽지 않다. 평소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면 외부 자극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마음 탄력을 키워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의사나 심리상담사는 상처받은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수행자는 건강한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 수행자가 마음 다루는 초점은 건강한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하는 데 있다. 정상인 마음 상태를 다루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 것이 사티 수행이다. 사티 수행은 정상인 마음 상태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가꿔 자유로운 삶, 여유로운 삶, 청정한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람이 살면서 접촉을 피할 수 없고 접촉 다음에 일어난 마음작용에서 자유롭기가 무척 힘들다. 접촉 다음에 일어난 마음작용으로 인해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그 마음 상태를 다룰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좋은 것을 보면 욕망과 이기심이 일어나고 싫은 것을 만나면 분노와 적의가 일어난다. 믿었던 사람이 기대감을 저버리면 서운함과 원망이 남는다. 존재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은 삶을 옹졸하고 편협하게 만든다. 이런 마음작용은 지극히 정상이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약품은 없고 앞으로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정상인 마음 상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상인 마음 상태는 마음 운동을 통해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건강에 필수이듯 마음 운동으로 마음 근육을 키워 마음 탄력을 높이고 마음 에너지를 충만해 마음 면역력을 키우고 삶을 활기차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답이다. 이미 발생한 비정상 상태의 마음에 약물을 이용해 통제하는 것처럼 정상 상태 마음도 약물을 사용해 다룰 수 없다. 예방의학 차원에서 정상인 마음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루는 것은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이다.